오늘은 한 통의 신고가 남긴 기록의 구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분명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도 있었고 접수도 됐고 출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건 전화번호가 내 번호였습니다. 나는 그 시간 잠들어 있었고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기록은 남고 어떤 기록은 비는지, 그리고 그 빈칸이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조용히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그저 기록이 한번 꼬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전화 한 통이 잘못 걸리기도 하고 알림이 엉뚱한 시간에 뜨기도 하고 통신사 앱에 내역이 늦게 반영되는 날도 있으니까요. 나는 그런 종류의 작은 오류에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휴대폰 화면 상단에 남아있던 낯선 부재중 번호를 봤을 때도 그저 그중 하나라고 넘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알게 된 건 그 전화가 단순한 홍보나 스팸이 아니라 어젯밤 112 신고 접수 건과 연결된 확인 연락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나는 즉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어젯밤 나는 분명히 잠들기 전에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충전기에 꽂고 작은 진동이나 알림 소리 때문에 잠이 끊기는 걸 피하려고 습관처럼 그렇게 해왔습니다. 전원을 끄면 세상은 내 방 밖에서 조용히 계속 돌아가겠지만 적어도 내 안쪽만큼은 멈출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멈춘 상태여야 할 휴대폰이 새벽에 112로 전화를 걸었다고 말해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공포가 아니라 현실적인 의문이었습니다. 가능한 방식이 뭐지? 나는 우선 아주 단순한 확인부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 앱의 이용 내역을 열었고 전날 밤 구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봤습니다. 3시 20분 112 발신. 통화 0분 19초. 19초. 누군가 지금 여기 누가 있다 같은 문장을 겨우 뱉고 끊어도 충분한 길이었습니다. 또는 말이 도중에 끊겨도 접수번호가 남기에 충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첫 번째 어긋남이 생겼습니다. 통신사 앱에는 내역이 있는데 정작 내 휴대폰 통화 기록 앱에는 그 통화가 없었습니다. 서버에는 남고 단말에는 비어있는 기록. 이런 종류의 불일치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불일치가 하필이면 110이라는 숫자에서 하필이면 새벽 3시대에 하필이면 내 번호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날의 오류는 대개 평범한 자리에 생깁니다. 낮 12시쯤 광고 전화 한 통쯤, 문자 한 줄쯤. 그런데 내가 모르게 걸린 112 신고라는 건 그 자체로 사람을 기록 쪽으로 끌고 갑니다. 기억은 흔들릴 수 있지만 기록은 남아있다고 믿게 되니까요. 나는 이어서 휴대폰 시스템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사용 기록, 화면 켜짐 기록, 네트워크 사용 흔적. 여기서 두 번째로 어긋나는 구간이 보였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전원 종료 이후 새벽 3시대에 아주 짧은 활동 흔적이 있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켜졌던 것 같은 표시, 네트워크가 아주 짧게 움직인 흔적.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떤 목적만 수행하고 다시 잠든 것처럼.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짧은 흔적의 시간대가 3시 20분에 19초와 겹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기억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깬 적이 있는지, 거실 쪽에서 화면이 번쩍인 적이 있는지,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난 적이 있는지. 하지만 기억은 언제나 그렇듯 정확한 증거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어젯밤의 장면은 너무 평범해서 굳이 저장되지 않았고 그 평범함 속에서 딱 한 부분만 모서리가 헐거워진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 깼던 것 같다. 그 정도의 얇은 감각. 그 얇은 감각을 나는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믿을 수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기록. 그날 오전 나는 해당 연락처를 통해 112 접수건에 대한 확인 가능한 범위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걸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절차, 기록 보관 규정, 통화 녹취 제공 조건 같은 단단한 문장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대신 내 손에 남은 건 건조한 사실 몇 개였습니다. 접수 시간 3시 20분, 발신 번호 4번호, 신고 위치 집에서 도보 7분 거리의 상가 골목, 처리 결과 출동 후 특이사항 확인 불가.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현실 속에 넣을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점심 무렵 절차대로 간단한 사실 확인 형태의 문구를 받았습니다. 한 장도 채 안 되는 분량이었고 문장들은 전부 사람 감정이 닿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신고자 연락 불가. 내 번호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신고자에게 다시 연락하려 했을 때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가능한 그림이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첫째, 휴대폰은 실제로 꺼져 있었고, 그럼에도 누군가가 내 번호를 사용한 것. 둘째, 휴대폰은 아주 짧은 순간만 켜졌고, 신고가 끝난 뒤 다시 꺼졌거나 다시 잠금 상태로 돌아가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둘 중 어떤 쪽이든 결국 남는 건 내가 알고 있던 꺼진 휴대폰이라는 확신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퇴근길 나는 신고 위치로 표시된 상가 골목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낮의 골목은 밤의 골목과 다르게 보입니다. 낮에는 치킨집의 간판이 선명하고 코인 세탁방의 유리창은 깨끗해 보이고 무인 편의점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평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계속 3시 20분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장소도 시간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니까요. 내가 골목을 천천히 걷는 동안 눈에 들어온 건 사건의 흔적이 아니라 카메라의 흔적이었습니다. 무인 편의점 천장 모서리, 세탁방 출입문 위, 주차장 입구 기둥, 가로등 옆 상가의 외벽. 이 골목은 감시가 없는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시가 너무 많은 골목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CCTV가 많다는 건 무언가가 있으면 반드시 남아야 한다는 뜻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기록이 남아야 할 곳에서 기록이 비어 있었다면 그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기록 자체의 결함이 됩니다. 나는 몇 군데 점포에 간접적으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날 새벽 경찰차를 본 적이 있는지, 출동 소리가 있었는지, 누군가 오래 서 있던 장면이 있었는지. 돌아온 건 대체로 비슷한 말들이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경찰차가 들어온 건 본 것 같다는 사람.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다는 사람. 별일 없어서 신경 안 썼다는 사람. 목격이 있다는 건 출동 기록과 맞습니다. 하지만 목격이 말하는 시간은
기록과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새벽 3시 40분쯤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새벽 4시 무렵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 기억은 대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했던 건 시간의 오차가 아니라 오차가 생기는 방식이었습니다. 112 접수는 3시 20분, 통화는 19초, 신고자는 연락 불가.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숫자들이 있는 반면 현장 쪽으로 갈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시간은 뒤로 밀립니다. 마치 신고 자체는 분명했는데 현장은 애초부터 확정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또 하나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도어락 출입 로그였습니다. 우리 집 도어락은 앱으로 출입 흔적이 남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시도, 문 열림, 간혹 연결 상태 변화까지도 나는 3시 전후의 구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이상하리만큼 깔끔했습니다. 출입 없음, 오류 없음, 실패 기록 없음. 기록이라는 건 보통 지저분합니다. 특히 사람이 사는 집은 더 그렇습니다. 잘못 입력한 흔적, 연결이 잠깐 끊긴 흔적, 앱이 한번 튕긴 흔적 같은 사소한 먼지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날 삼시대는 먼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깔끔함이 오히려 누군가가 바닥을 닦아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건 내 감정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기록의 빈칸을 만났을 때 항상 그렇게 움직입니다. 너무 깨끗하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은 가능성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들은 대부분 현실적입니다. 내가 자는 사이 누군가 집에 들어왔을 가능성, 내 휴대폰을 잠깐 켜서 신고를 걸고 다시 꺼버렸을 가능성, 혹은 내 번호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됐을 가능성. 그러나 가능성을 하나씩 손으로 만져보면 끝마다 미세하게 미끄러졌습니다. 현관은 잠겨 있었고 출입 기록은 없었고 통화는 서버에만 남았고 신고 위치는 집 밖 7분 거리였고 연락은 닿지 않았고 그 모든 조각이 서로 이어지지 않은 채 있었다는 사실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부터 무엇을 하게 됐는지 나중에야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사건을 찾으러 다닌 게 아니라 내 번호로 남아있는 나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날 이후 가장 조용하고 가장 현실적인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음 기록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이 아니라 집안의 다른 장치로 시선을 옮깁니다. 라우터, 와이파이 접속 로그, 그리고 그 골목의 CCTV 저장 방식. 그때부터 3시 20분에 19초가 단지 신고 한 통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의 정확한 길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가 왜 하필 19초였는지, 그리고 왜 내 휴대폰에는 남지 않았는지.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새벽 3시 20분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건을 겪을 때 처음엔 기억으로 버티다가 기억이 흔들리면 그제야 기록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기억은 처음부터 얇았고 기록만 두껍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기록이 있다는 건 안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기록들이 서로를 설명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 기록에는 3시 20분 112 발신 0분 19초가 남아있었고 휴대폰 통화 목록에는 없었습니다.
112쪽 절차로 확인된 처리 내역에는 발신 번호가 내 번호로 정리돼 있었고 신고자가 다시 연락받지 못한 상태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위치는 내 집이 아니라 집에서 도보 7분 거리의 상가 골목이었습니다. 나는 먼저 집안에서 확인 가능한 흔적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을 누가 건드렸다면 휴대폰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대개 이런 일은 휴대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안의 네트워크가 흔들리거나 계정이 어딘가에서 로그인되거나 집 안장치들 중 하나가 그 시간대에 반응합니다. 나는 공유기 관리 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절대 들어갈 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찾는 데만 한참 걸렸고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뜨는 숫자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날짜부터 맞췄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좁혔습니다. 3시 10분부터 3시 30분. 로그 목록엔 접속과 해제가 기계적인 문장으로 줄지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장치들은 이미 익숙한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내 휴대폰, 노트북, TV, 가끔 쓰는 태블릿. 그런데 그 시간대 한가운데에 처음 보는 장치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장치 이름은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고 MAC 주소만 숫자와 알파벳으로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접속 시간은 3시 19분, 해제 시간은 3시 20분, 딱 1분. 1분은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와이파이를 켜고 접속하고 무언가를 한번 움직이고 다시 끊기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1분의 끝이 19초짜리 112 신고와 겹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손가락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낯선 장치가 상가 골목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내 공유기에 접속했다는 뜻은 그 장치가 내 집 근처에 있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와이파이는 벽을 통과합니다. 창문을 통과합니다. 복도까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치가 내 집 안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집안이 아니라면 복도일 수 있고 복도라면 누군가 내 집 앞 어딘가에 짧은 시간 머물렀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이 3시 20분이라는 숫자와 같은 자리에서 겹칩니다. 나는 그 장치가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공유기 화면은 무심하게도 그 장치를 미등록으로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장치가 들어온 흔적을 다른 쪽에서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의 와이파이 접속 기록, 구글 계정의 보안 로그인 기록, 그리고 통신사 쪽의 부가 서비스 내역. 이 과정에서 나는 또 한 번 기록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를 밀어내는 걸 느꼈습니다. 계정 로그인 기록에는 새벽 시간대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기 등록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의 와이파이 기록에서도 낯선 접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유기에는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휴대폰을 쓰지 않고 다른 장치로 내 집 네트워크를 잠깐 건드렸다가 사라진 것처럼 그 다른 장치가 휴대폰이 아니라면 그럼 112 신고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같은 자리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도어락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깔끔했습니다. 3시대는
그냥 비어있는 밤처럼 정리돼 있었고 실패 기록 하나 없이 완벽하게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불안한 이유는 사람이 조용히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조용해지는 게 대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늘 사람이 남기는 잡음으로 만들어지는데 잡음이 없다는 건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잡음을 남기지 않았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현관 도어뷰어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 도어뷰어는 녹화가 되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복도 CCTV를 떠올렸습니다. 아파트의 공용구역은 대부분 카메라가 붙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현관 입구, 주차장, 지하 출입구. 나는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습니다. 그 절차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열람할 수 없는 구역이었고 열람이 가능하더라도 정해진 방식으로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상한 감각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시간대를 말하면 사람들의 표정이 아주 조금씩 바뀐다는 감각. 3시 20분이라는 숫자를 꺼내면 마치 그 숫자가 이미 한 번쯤은 다른 누군가의 입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잠깐 멈칫하는 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그날 느낀 첫 번째 전조였습니다. 사건은 내 것인데 숫자는 내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감각. 확인을 위해 나는 그날 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더 모았습니다. 112 처리 절차에 따라 간단한 사실 확인 형태의 내용이 기록으로 정리돼 있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록의 문장이 너무 짧다는 점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은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설명이 없으니까요. 이유도 없고 전후도 없고 왜 내 번호가 찍혔는지조차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날 나는 그 한 줄을 종이에 적어두었습니다. 신고 접수 시간 3시 20분, 통화 길이 19초, 처리 결과 현장 이상 없음, 신고자 연락, 연결 불가. 나는 이 네 줄을 붙여놓고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네 줄이 단순한 행정 문장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의 구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3시 20분에 무언가가 시작되고 19초만큼 말이 오가고 현장에는 이상 없음으로 정리되고 다시 연락하려 하면 상대는 사라져 있다. 이 구조는 너무 매끈했습니다. 사람이 우연으로 만들기엔 너무 잘 닫힌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누군가의 손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번호를 사용했고 누군가가 19초짜리 신고를 만들었고 누군가가 현장에 남을 만한 흔적을 지웠거나 아예 남지 않게 움직였을 가능성. 그런데 그 가능성은 곧바로 다른 현실을 불러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삶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현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구조, 내가 잠드는 시간, 내가 휴대폰을 두는 위치, 내가 새벽에 전원을 꺼둔다는 습관. 그런 것들을 우연히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 그걸 떠올리는 순간 나는 새벽에 울리던 짧은 부재중 전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끔 새벽에 한 번 울리고 끊기던 전화. 그래서 전원을 꺼버렸던 습관. 나는 그 습관을 안전장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비어있는 시간을 만들기 좋은 장치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으면 내가 새벽에 어떤 전화를 못 받았는지, 누가 무엇을 시도했는지 나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 길이 없다는 건 기록이 나중에 남았을 때 내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날부터 휴대폰을 꺼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알림을 막고 벨소리를 없애고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는 잠들기 전에 하나를 더 확인했습니다. 공유기 로그 화면을 새로 고침해둔 채로 시간을 바라보는 일.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된 건 3시 20분의 1분 접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낯선 장치가 단 한 번만 들어왔다면 오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오류가 아니라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패턴이 되면 그제야 사람은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습니다. 전원을 끈 적 없는 휴대폰이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상태가 너무 낯설었고 거실의 어둠이 평소보다 넓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한 번 깨면 나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확인합니다. 그때는 2시 50분쯤이었습니다. 아직 3시 20분까지는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도 머릿속에서 기록의 4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3시 20분, 19초, 현장 이상 없음, 연락 불가. 그 4줄이 어쩌면 나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어딘가에서 이미 한 번쯤 반복된 문장일 수 있다는 감각이 자꾸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내 번호로 112가 걸린 날. 그날은 월요일이 아니었다. 내가 월요일 아침에 알게 됐을 뿐 그전에도 새벽 부재중 전화가 있었고 나는 그걸 피하려고 전원을 꺼버렸고 그 사이에 생긴 빈칸들이 언젠가 한 번은 이런 방식으로 터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문장을 적고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안한 사람의 합리화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야 나는 이 문장이 내가 그때 이미 뒤늦게야 이해되는 사실의 입구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는 표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3시 20분은 시간이 아니라 어떤 기준점이 됐습니다.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내 기록이 한 번 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조각은 더 이상 통신사 앱이나 공유기 화면이 아니라 112쪽에서 남긴 처리 흐름과 내가 실제로 겪은 밤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맞물리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나옵니다. 나는 그 맞물림이 내가 원하던 답이 아니라 내가 피하고 싶던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갈 거란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내 생활을 두 겹으로 살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드는 평범한 하루. 안쪽으로는 새벽 3시 20분을 중심으로 하루를 다시 정리하는 또 하나의 살. 사람이 사건에 잠식되는 방식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충격이 한 번에 덮치는 게 아니라 작은 확인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확인이 일상이 되는 것.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멈추진 않았습니다. 첫째로 바꾼 건 휴대폰을 끄지 않는 습관이었습니다. 대신 알림을 최소로 하고 소리를 꺼두고 화면을 뒤집어 놓고 잤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두는 위치를 조금 바꿨습니다. 충전기와 콘센트는 그대로 두되
폰을 바닥 한가운데가 아니라 소파 아래쪽 눈에 덜 띄는 곳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진 않았습니다. 그저 나 자신에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나는 2시 40분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새벽 3시 1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나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3시 10분. 아직 3시 20분까지 1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공포에 약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 시간이 온다는 사실만으로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창밖 가로등 빛이 바닥을 얇게 쓸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소파 아래쪽에 내가 밀어 넣어둔 그대로 있었고 충전 케이블도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보면 그게 증거가 될까봐, 아무것도 안 보면 또 기록만 남을까봐. 그 사이 시간은 흘렀고 3시 20분이 가까워졌습니다. 3시 18분.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3시 19분. 그때 내가 먼저 본 건 소리도 아니고 진동도 아니었습니다. 바닥 쪽에서 아주 약하게 푸른 빛이 번지는 느낌. 화면이 켜질 때 특유의 밝기 변화. 그건 정말 짧았습니다. 내가 확신하기도 전에 끝날 만큼. 나는 몸을 굳힌 채로 천천히 소파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 알림도 없었고 잠금 화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시선이 벽 쪽으로 옮겨지는 순간 뭔가가 또 한 번 잠깐 번졌습니다. 이번엔 휴대폰이 아니라 공유기 선반 위였습니다. 공유기의 LED가 늘 일정하게 박혀있던 방식이 아니라 2~3개가 한꺼번에 반응하듯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나를 붙들던 그 낯선 장치 접속 기록. 정말 또 들어오는지. 나는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를 미리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노트북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화면 밝기를 낮춘 채 로그 목록을 띄워두고 잤습니다. 이건 제정신이라면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그날 이후의 내 생활이 이미 정상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로그는 최신 순으로 갱신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 거기 있었습니다. 3시 19분 미등록 장치 접속.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또 어제 한 번 찍힌 흔적이 오늘도 찍혔습니다. 사람은 반복을 만났을 때 공포를 더 빨리 이해합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2번이면 패턴이 됩니다. 나는 로그줄을 클릭했습니다. MAC 주소는 어제와 동일했습니다. 접속 장치가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제 시간이 아직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 장치는 지금도 접속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공유기에서 접속을 차단할 수도 있었고 비밀번호를 바꿀 수도 있었고 전원을 뽑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행동도 누가 접속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쫓아내는 것뿐입니다. 나는
쫓아내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장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공유기 화면에서 트래픽 내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로 어긋나는 형태를 봤습니다. 내 집에서 외부로 나가는 데이터가 평소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용량은 아니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정도도 아니었고 파일이 옮겨가는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잠깐 인터넷을 쓴 것 같은 정도. 문제는 그 시간입니다. 3시 19분에서 3시 20분. 바로 그 구간, 그 짧은 구간이 내 번호로 남은 19초짜리 112 신고와 겹칩니다. 나는 그제야 몸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내 와이파이에 접속해 19초 동안 무엇인가를 했다. 그리고 그게 112 신고로 남아있다. 이 연결이 머릿속에서 이어지는 순간 나는 공유기를 꺼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충동을 참았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안전이 아니라 확인이었으니까요. 나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휴대폰은 소파 아래에서 꺼내자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잠금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은 정상적으로 켜졌고 새 알림은 없었습니다. 통화 목록도 조용했습니다. 나는 통신사 앱을 열었습니다. 이게 이상한 습관이 됐습니다. 휴대폰 자체 기록이 아니라 서버 기록을 먼저 보는 습관. 그리고 통신사 앱에서 새벽 내역을 확인하려는 순간 화면이 잠깐 멈췄습니다. 로딩이 길어졌습니다. 나는 그 로딩이 단순한 네트워크 지연이 아니라 어떤 시간 맞추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로딩이 끝났을 때 새로운 줄 하나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3시 20분 112 발신, 0분 19초. 어제와 똑같은 형태. 오늘도 내 번호로 112 신고가 걸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어제의 신고는 내가 이미 지나간 일로 알고 있었지만 오늘의 신고는 내 눈앞에서 지금 막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내 번호로 112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 휴대폰 통화 목록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112에 전화해 확인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런 행동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신고 내용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누가 내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 번호를 쓰는 쪽이 내 반응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은 합리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예민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버린 사람에게는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대신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의 내 상태를, 내가 본 것을 나는 노트북 메모장에 간단히 적었습니다. 3시 19분 미등록 장치 접속 어제와 동일 MAC. 3시 20분 통신사 앱에 112 발신 19초 생성. 휴대폰 통화 목록에는 없음. 공유기 LED 순간 깜빡임. 기록을 남기는 건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남기는 순간 사람은 다음 질문을 하게 되니까요. 그럼 신고 내용은 뭐였지? 나는 다시 112 처리 절차 쪽으로 생각을 옮겼습니다. 어제 받은 사실 확인 형태의 문장들. 신고 유형이
상황 불명확으로 분류돼 있고 내용이 단절로 표시돼 있고 출동 후 이상 없음으로 마무리되고 신고자 연락은 불가로 찍히는 구조. 오늘도 같은 구조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19초 동안 어떤 문장이 들어가고 그 문장이 끊기고 출동이 오고 현장은 아무것도 못 찾고 연락은 안 되고 그 흐름은 조작이라기보다 기계적으로 잘 작동하는 절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사람이 한번 시작해두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나는 다시 공유기 화면을 봤습니다. 미등록 장치 접속은 3시 20분에 해제된 것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1분. 어제처럼 오늘도 1분. 나는 그 1분이 너무 정확해서 더 불안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치가 타이머처럼 움직인다면 정확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엔 갑자기 하나의 현실적인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근처에서 누군가가 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접속해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는 장치를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 그 장치는 복도 어딘가, 계단참 어딘가, 혹은 창문 아래, 차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끔찍하지만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라는 건 그 가능성이 바로 내 생활 반경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날 새벽 현관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어락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문을 열 생각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먼저 드러나니까요. 나는 대신 문틈 아래의 바닥을 봤습니다. 아파트 복도 쪽은 희미한 비상등빛 때문에 완전히 어둡진 않습니다. 그 빛이 문틈 아래로 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얇은 빛 위로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동안 문틈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그림자도 지나가지 않았고 어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도 누군가는 분명 내 와이파이에 접속했고 내 번호로 112에 전화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정적 속에서 기록만 움직이는 상황. 나는 그걸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불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출근길에 나는 112 측의 확인 전화를 다시 받습니다. 전날과 똑같이 내 번호로 새벽에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자는 연락 불가였고 현장에 이상은 없었다는 통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그 신고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내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나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의 생성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켜본다는 건 결국 더 깊이 빠져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다음 단계로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경비실에 남는 기록, 순찰 메모, 그리고 출동 시간의 오차. 그 오차가 우연인지 패턴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시간대의 공용 CCTV 확인 절차를 끝까지 밟아보기로 그 결정을 하는 순간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확인하려는 건 누군가의 얼굴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내 동선이 될 거라는 걸. 결정을 내린 뒤부터 내 하루는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밤에는 기록을 따라 되감기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갈림의 기준은 항상 하나였습니다. 3시 20분.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몸이 먼저 반응했고 머릿속은 먼저 정리됐습니다. 어제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오늘도 같은 형태로 반복되는 순간부터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 됩니다. 패턴이 되면 사람은 더 이상 기억으로 버티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기록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나는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기록부터 하나씩 붙잡았습니다. 공유기 로그, 통신사 이용 내역, 휴대폰 시스템 흔적. 그 3가지가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기 시작한 뒤로는 공용 구역 쪽 기록까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절차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나는 영상 파일을 얻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 시간대에 누가 복도를 지나갔는지, 누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열람하는 건 어렵고 확인이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돌아온 건 영상이 아니라 짧은 확인 문장들이었습니다. 확인 요청 시간대는 3시 10분부터 3시 40분. 확인 구역은 1층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홀, 해당 층 복도 일부. 결론은 특이 출입 확인 불가. 문제는 마지막 한 줄이었습니다. 저장 상태 불안정. 일부 시간대 프레임 누락.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없었다는 말보다 빠져 있다는 말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번호의 112 기록도 바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서버엔 있는데 내 폰엔 없고 접수는 있는데 목소리는 없고 현장 확인은 있는데 연락은 안 되는 구조. 기록의 핵심이 항상 조금씩 빠져 있습니다. 나는 다음으로 경비실 기록을 받았습니다. 경비실은 영상보다 더 건조한 곳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끼어들기 전에 시간과 행동만 남겨두는 곳. 종이엔 그날 밤의 움직임이 딱 4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3시 16분 1차 순찰 1층 공동현관, 주차장 출입구 특이사항 없음. 3시 27분 외부 차량 일대 단지, 진입 순찰차로 추정 비상등 점등 확인. 3시 29분 단지 이탈 특이사항 없음. 3시 34분 2차 순찰 엘리베이터 홀, 지하 출입구 특이사항 없음. 나는 그 4줄을 읽다가 자꾸 한 숫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3시 20분. 없었습니다. 3시 16분에서 3시 27분으로 기록이 건너뛰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가 딱 내 번호에 19초가 들어간 자리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시간이 아니라 간격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아니라 기록이 비는 간격. 나는 그 간격이 단순히 아무 일도 없던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장 움직이기 좋은 시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이 없어서 비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비는 시간. 그 생각이 들어오면 집안도 달라 보입니다. 현관문은 잠금 장치가 아니라 경계가 되고 거실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확인이 늦는 공간이 됩니다. 그날 저녁 나는 신고 위치였던 상가 골목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막연한 확인이 아니라 저장 구조를 확인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록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무인 점포는 제공이 어렵고 개별 점포 CCTV는 저장 기간이 짧고 이미 덮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은 새벽에 벌어지고 사람들은 낮에 있고 기록은 짧게 남고 확인은 늦습니다. 그 늦음이 나를 계속 뒤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112쪽 처리 흐름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확인 가능한 문장을 조금씩 쌓는 방식. 그 결과 다음 날 아주 간단한 처리 흐름이 정리돼 돌아왔습니다. 3시 20분 신고 접수 발신 번호 내 번호. 3시 27분 출동 지령. 3시 3X분 현장 확인 이상 없음. 3시 3X분 신고자 재연락 시도 연결 불가. 나는 그 4줄 중 마지막 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결 불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내 번호는 신고를 넣는 순간엔 살아있고 다시 확인하려 할 때는 죽어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누가 내 번호를 썼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 도용이라면 어떤 날은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내 휴대폰이 켜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매번 같은 자리에서 연락이 끊깁니다. 마치 신고를 넣는 방식 자체가 연락 불가로 떨어지도록 설계된 것처럼 그날 밤부터 나는 휴대폰을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벨과 진동을 최소로 하고 화면을 뒤집어 놓고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를 노트북에 띄워둔 채로 잤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면 먼저 정상적인 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밤은 이미 그 숫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3시 19분 공유기 LED가 잠깐 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박혀있던 불빛이 아니라 한꺼번에 반응하듯 깜빡였습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로그 목록에 3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등록 장치 접속. MAC 주소는 어제와 같았습니다. 접속 시간 3시 19분. 해제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는 상태.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상한 건 이 접속이 하루에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3시 19분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시 20분 통신사 앱 이용 내역이 갱신되듯 한 줄이 추가됩니다. 내 번호 112 발신 0분 19초. 내 폰 통화 목록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원하던 걸 얻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한 장면. 내가 보고 있는 동안, 내가 숨 쉬는 동안 내 번호로 112 기록이 만들어졌다. 그게 반복되면서 나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의 생성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켜본다는 건 더 깊이 잠기는 일입니다. 그날 새벽, 나는 결국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용기가 아니라 기록이 나를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선 연결이 끊기고 확인이 제한되고 핵심은 빠집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 내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1층 공동현관을 지나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엔 사람보다 가로등이 더 많았습니다. 상가 골목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내 번호로 신고가 남는다면 누군가는 실제로 그 신고를 만든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내 집 와이파이에 붙는다. 그런데 신고 현장으로 기록된 위치는 내 집에서 7분 거리다. 이 세 조각이 함께 존재하려면 둘 중 하나가 흔들려야 합니다. 와이파이가 7분 거리까지 닿았거나 신고 현장으로 기록된 위치가 실제 발신 위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남는 건 두 번째. 위치는 절차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말한 위치, 기지국 추정, 출동 차량이 도착한 곳을 현장으로 기록하는 방식,
절차의 빈틈은 현실에 존재합니다. 그 빈틈을 아는 사람은 현실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골목 초입에 도착했을 때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진동이 한 번 왔습니다.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통신사 앱 알림이었습니다. 이용 내역이 갱신됐다는 안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시 20분 19초가 오늘도 남아있을 거라는 걸. 그런데 그 알림을 열기 직전 나는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의 기록 아래에는 어제와 다른 줄이 하나 더 붙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발신 지역 혹은 기록된 위치, 그 한 줄이 내가 애써 붙잡고 있던 현실을 한쪽으로 확정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화면을 열지 못한 채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아주 조용히 깨닫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 내용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내 번호로 남는 기록을 통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걸. 나를 새벽에 깨우고 나를 집 밖으로 빼내고 나를 기록을 따라 걷게 만드는 구조. 그 구조의 끝에 왜 하필 내 번호였는지가 숨어 있을 거라는 감각. 그날 이후로 나는 3시 20분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3시 20분이 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누군가에게도 신호가 되었는지 다음 날부터는 19초가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간으로 기록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기록의 오류라고 부를 수 없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3시 20분을 기다리지 않게 됐습니다. 기다리면 내가 늦습니다. 늦으면 기록은 또 먼저 만들어지고 나는 또 다음 날 아침에야 그 흔적을 주워 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5분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눈이 떠지게 됐고 침대에서 내려오면 제일 먼저 거실 바닥을 봤습니다. 충전 케이블, 휴대폰, 공유기 LED, 그리고 노트북 화면. 나는 그 화면을 켜두고 잤습니다. 관리 페이지가 떠 있는 상태로 로그 목록이 보이는 상태로 한 줄이 들어오는 순간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내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내가 불안을 다루는 게 아니라 불안이 나를 다루고 있다는 쪽이 더 정확해졌습니다. 3시 17분.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 가로등 빛이 커튼 가장자리를 조금 건드리고 있었고 바닥엔 내가 낮에 닦아둔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정지된 채였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대신 서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3시 19분. 공유기 LED가 그날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늘 일정하게 박혀있던 불빛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몇 개가 동시에 깜빡이는 방식. 그와 동시에 노트북 화면에 줄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미등록 장치 접속. MAC 주소는 내가 이미 외워버린 그 숫자였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인지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 장치가 내 집 안에 있든 복도에 있든 벽 하나 건너 어딘가에 있든 결국은 나와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지니까요. 나는 그 줄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뭔가를 눌러버리면 이 장치는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럼 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다음 날의 빈칸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3시 20분. 통신사의 알림이 내 휴대폰에 아주 작게 뜹니다. 나는 잠금 화면을 열고 이용 내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줄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순간을 이제는 눈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내 번호 112 발신 0분 19초. 나는 그 줄이 뜨는 순간에도 내 휴대폰 통화 목록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내 손 안의 폰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서버 기록은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면 더 이상 내가 잠결에 걸었다는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바로 콜백입니다. 그날부터 나는 3시 20분 이후 몇 분 동안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112가 아니라 경찰서 대표 번호가 붙은 확인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날처럼 아침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벽에는 늘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남는 순간엔 전화가 살아있고 확인하려는 순간엔 연락이 죽어 있습니다. 나는 그 패턴을 기술로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번호가 실제로 내 기기에서 발신된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내 번호를 발신번호로 삼아 다른 방식으로 112에 연결했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기기엔 남지 않을 수 있고 서버 기록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 일을 개인의 불안에서 꺼내 절차의 구멍 쪽으로 옮겨놓게 됐습니다. 절차의 구멍은 사람이 아니라 기록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록이 붙는 지점을 더 늘렸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확인 문장, 경비실 순찰 일지, 112 처리 흐름.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 그날 오전 나는 관리사무소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영상이 아니라 프레임 누락이라는 문장이 정확히 어디 구간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돌아온 문장은 역시 길지 않았습니다. 영상 저장이 불안정한 구간이 늘 같은 시간대로 겹친다는 말, 특히 3시 20분 전후에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날이 있다는 말. 그건 누가 말로 꾸미지 않아도 충분히 불길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아주 짧은 메모 한 장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일부러 보여준 것도 아니고 내가 몰래 훔쳐본 것도 아닙니다. 서류 사이에 끼어 있던 작은 포스트잇 같은 메모였고 그 위엔 업무용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20 전후 복도 와이파이 잡힌 민원 이건 현관 앞 수상한 기기 의심. 나는 그 문장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도 와이파이, 현관 앞 수상한 기기. 내 머릿속은 그때부터 빠르게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내가 공유기 로그에서 본 미등록 장치 접속은 내 집 안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가 내 와이파이에 붙었다면 그리고 그게 민원으로도 남아 있었다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공포를 주었습니다. 내가 겪는 일이 내 착각이 아니라면 그건 누군가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스치고 갔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그 메모를 그 자리에서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냐가 아니라 그 기기가 뭔데가 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 안이 아니라 복도 쪽을 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누군가를 찾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문 앞에 남을 수 있는 작은 흔적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뜻. 사람은 어두운 데서 큰 걸 먼저 찾지만 실제로 남는 건 대개 작은 것들입니다. 전선 조각, 테이프 자국, 미세한 먼지 흐름. 새벽 2시 58분. 나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문을 열고 조용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비상등이 있고 승강기 표시등이 있고 누군가의 현관 센서 등이 가끔 켜졌다 꺼졌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집 앞에서 좌우로 몇 걸음만 옮겼습니다. 소화기 함이 있는 자리, 계량기 함이 있는 자리, 천장 배선이 지나가는 자리. 그리고 그 중 하나에서 나는 처음으로 장치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봅니다. 계량기 함 아래쪽 문틈처럼 생긴 공간에 작은 검은 물체가 얇은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쓰레기처럼 보일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건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 그리고 그 옆에서 아주 가느다란 불빛이 숨 쉬듯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손으로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내가 모든 걸 망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는 켜지 않았고 화면 밝기를 낮춘 채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내가 한 일은 공유기 로그 확인이었습니다. 3시 19분 미등록 장치 접속. 그리고 내가 복도에서 봤던 그 작은 불빛의 깜빡임이 딱 그 시간대와 겹쳐졌습니다. 나는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라고 불러도 되는 단계였습니다. 그 장치는 내 와이파이에 붙고 있었고 붙는 시간이 매일 3시 19분이었고 그 직후 내 번호로 112 신고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이 장치가 어떤 방식으로 내 번호를 발신번호로 삼는지, 그리고 왜 112에 전화를 거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나는 또 한 번 골목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번엔 무작정이 아니라 기록을 들고 내가 찍어온 사진, 공유기 로그 시간, 통신사 이용 내역의 줄. 그날 새벽 나는 112쪽 확인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먼저 경찰서 대표번호로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돌아온 답은 여전히 짧았고 내가 듣고 싶은 부분은 절차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되풀이한 문장은 매번 같았습니다. 신고는 접수됐고 출동은 했고 현장은 이상이 없었고 신고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 문장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무언가를 찾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의도적으로 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내 집 앞에서 시작되지만 기록은 골목으로 흘러가고 출동은 거기로 가고 확인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 사이에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발신번호, 내 번호. 누군가에게 내 번호는 현장을 비워두기 위한 가장 좋은 미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끼가 계속 유효하려면 나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새벽에 깨어나고 확인하고 나가고 기록을 찾고 또 빈칸을 만나고 내가 스스로 그 구조를 완성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날 밤 나는 복도에서 봤던 그 장치를 마침내 손에 올려놓게 됩니다. 테이프를 떼어내자 작은 케이스 뒷면엔 제조사 표기도 없고 기종도 없고 그저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숫자 6자리. 그리고 그 숫자 아래에 연필로 눌러 쓴 듯한 아주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 나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3시 20분에 20인지 우연인지 아니면 이 장치를 설치한 사람이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한 건지 그게 무엇이든 이제 3시 20분은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규칙이 됩니다. 그 규칙을 만든 사람이 내 문 앞에 장치를 붙여두고 내 와이파이에 붙게 하고 내 번호로 112 기록을 남기게 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절차가 아니라 사람의 목적 쪽으로 가야 합니다. 왜 하필 내 번호였는지, 왜 하필 우리 층이었는지, 왜 하필 112였는지 나는 그 질문들을 그날 밤엔 끝내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몰랐던 사실 하나가 뒤늦게 연결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은 마지막까지 내가 가장 피하고 싶던 형태로 나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 장치를 손에 올려놓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그게 무엇인지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 얇은 테이프, 숨 쉬듯 깜빡이던 아주 미세한 불빛, 그리고 뒷면에 붙은 6자리 숫자 하나. 그 숫자는 의미가 있어 보이면서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 아래에 연필로 눌러 쓴 듯한 작은 글씨였습니다. 20. 나는 그 글씨를 보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시 20분에 20인지 단지 분류를 위한 20인지 설치한 사람이 자기만 아는 표식을 남긴 건지 그저 그 작은 20이 내 삶을 며칠째 흔들고 있는 3시 20분과 너무 같은 모양으로 닮아 있다는 사실만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나는 장치를 비닐봉지에 넣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만지면 내가 오염시킬 것 같았고 바라보면 그 새벽의 공기가 다시 들어올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오전 나는 통신사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찾는 게 아니라 발신이 찍히는 방식을 확인하려고 내 기기에서 발신됐는지 내 회선에서 발신됐는지 서버에 남는 기록과 단말에 남는 기록이 왜 어긋나는지 그곳에서 내가 받은 건 설명이 아니라 또 하나의 건조한 종이었습니다. 내 회선으로 112 발신이 며칠째 같은 시간대에 반복돼 있고 통화 길이는 대부분 19초, 어떤 날은 조금 길어졌고 발신이 잡히는 구간은 늘 비슷한 기지국 영역으로 찍힌다는 내용. 그리고 그 아래에 나는 처음 보는 문장을 보게 됩니다. 단말 식별 정보가 정상적으로 매칭되지 않는 구간이 있었다는 문장. 그 문장이 길게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이용 형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식의 정중한 표현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은 내게 충분했습니다. 내 손 안에 휴대폰이 조용한 이유가 단순히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록이 남는 방식 자체가 내 단말과 어긋나 있을 수 있다는 쪽으로 현실이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종이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다시 갔습니다. 복도에서 발견한 장치 사진, 공유기 로그의 시간, 통신사 이용 내역의 줄. 이 3가지를 한 방향으로 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돌아온 건 또 다른 형태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프레임 누락을 들었을 때처럼
확인 결과는 짧았고 딱딱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3시 20분 전후. 복도 CCTV 저장 상태가 불안정했던 날이 있었고 민원 기록으로도 새벽 복도에서 와이파이가 잡힌다는 내용이 몇 번 남아 있었다는 말. 나는 그 문장을 그날의 내 행동과 겹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공유기 로그에서 본 미등록 장치 접속은 내 집 안의 문제가 아니라 복도라는 공간을 경유해 붙었다 떨어지는 형태였을 가능성. 그리고 누군가는 그 복도에서 내 집의 와이파이를 잡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면 이제 3시 20분은 내가 겪는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작동 시간이 됩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3시 20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보다 훨씬 앞서 복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 확인해 두려고 했습니다. 문틈 아래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 계량기암 주변의 먼지 흐름, 테이프 자국, 바닥의 미세한 긁힘. 사람이 늘 지나가는 복도는 원래 지저분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지저분함 속에서 새로 생긴 지저분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사건을 겪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만들어낸 첫 번째 결과는 생각보다 늦게 왔습니다. 장치를 떼어낸 다음 날 새벽 3시 20분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공유기 LED는 평소대로였고 미등록 장치 접속은 없었고 통신사 이용 내역에도 112 발신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정상이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동안 내 삶을 잡아먹던 패턴이 너무 쉽게 끊기는 순간엔 사람은 안도보다 먼저 다음 모양을 상상하게 되니까요. 이틀째도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잠깐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는 순간 나는 뒤늦게 내가 가장 놓치기 쉬운 걸 다시 떠올렸습니다. 처음 112 확인 연락을 받던 날 상가 골목이 현장으로 잡혔던 이유. 그 골목은 내 집에서 7분 거리였고 나는 그곳을 늘 그냥 근처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은 내가 예전에 새벽에 부재중 전화를 피하려고 전원을 꺼버리게 만들었던 그 전화들이 처음 시작된 위치와도 묘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한 가지를 확인해 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단지에 비상연락체계, 경비실 연락망, 관리사무소 비상연락망, 야간 민원 처리 연락망. 사람들은 보통 그런 걸 깊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겪는 사람은 그런 문서부터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번쯤 본 적 있는 종이를 문득 떠올렸습니다. 층별 연락망 갱신 안내, 야간 민원 접수 안내, 분실물 연락처 안내. 그런 안내 종이는 대개 구석에 붙어 있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나는 그날 오후 엘리베이터 게시판을 처음으로 끝까지 읽었습니다. 거기엔 내가 뒤늦게야 이해하게 되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간 민원 관련 임시 연락처.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번호가 내 번호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왜 내 번호가 거기에 있는지 나는 당장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조금 늦게 따라왔습니다. 몇 달 전 단지에서 야간에 택배 분실 건이 반복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의 연락이 늦게 이어지던 날이 있었고 나는 그때 연락이 늦으면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말을 무심코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문서가 되었는지, 언제 종이가 되었는지, 누가 그걸 게시판에 붙였는지. 나는 그 과정은 모르지만 결과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내 번호는 누군가에게 개인 번호가 아니라 밤에 연락해도 되는 번호, 밤에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번호로 공용 공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며칠 동안 놓고 보던 조각들이 뒤늦게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내 번호로 남는 112 기록. 신고자 재연락 시도 연결 불가. 복도에서 잡히던 와이파이. 3시 19분 접속, 3시 20분 해제. 그리고 20이라는 표식. 나는 그 자리에서 아파트 호수를 떠올렸습니다. 내 집은 끝자리 20이었습니다. 내 문 앞에서 발견된 장치의 글씨가 왜 20이었는지. 그건 3시 20분에 20이 아니라 내 집 번호에 20일 수 있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어왔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겪어온 모든 일이 갑자기 더 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무엇이든 초자연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복도에서 내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고 내 번호를 공용처럼 알 수 있고 내 문 앞에 작은 장치를 붙일 수 있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동작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의 결과로 112 신고가 남고 출동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복도의 프레임은 누락되고 내 폰엔 기록이 남지 않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왜 하필 112인지, 왜 하필 사람들이 가장 빨리 움직이는 번호인지 그 질문에 대해선 나는 아직도 답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질문이 내가 발견한 장치의 위치와 너무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문 앞에 장치를 붙여둔 채 3시 20분마다 내 번호로 112 기록을 남기게 했다면 그건 누군가의 장난이라기보다 누군가가 복도와 현장을 한쪽으로 비워두기 위한 장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쪽은 비게 됩니다. 출동이 골목으로 가면 단지 안은 비게 됩니다. 경비가 움직이면 복도는 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는 시간에 누군가는 조용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내 등 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현관문을 잠그고 문고리에 작은 표시를 해두고 바닥에 먼지를 아주 얇게 뿌려두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건드리면 그 흔적이 남도록.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장 먼저 문고리를 봤습니다. 표시는 그대로였고 문턱의 먼지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였다면 흔적이 남아야 하고 흔적이 없다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이미 흔적 없는 움직임을 며칠 동안 겪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20분이 다가오자 나는 반사적으로 공유기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미등록 장치 접속은 없었습니다. 통신사 이용 내역에도 새 줄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은 마침내 그 형태를 받고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3시 20분이 아니라 3시 21분에 내 휴대폰이 아주 짧게 울렸습니다. 진동 한 번. 나는 즉시 화면을 켰습니다. 112 발신 기록은 없었습니다. 대신 부재중 전화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고 그 자리는 공란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빈칸을 보고 몇 달 전 새벽마다 한 번 울리고 끊기던 전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꺼버렸던 그 습관이 만들어냈던 빈칸, 그리고 그 빈칸 위에 얹힌 3시 20분의 패턴. 그 연결이 머릿속에서 이어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내 번호로 걸린 112만 붙잡고 있었지. 그보다 앞서 이상한 부재중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잊고 있었다는 걸. 그 부재중이 내 번호를 알아내려는 시도였는지, 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려는 신호였는지, 그건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내가 전원을 꺼버린 순간부터 나는 내 밤을 스스로 비워줬다는 것. 비어있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움직이기 좋은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도 엘리베이터 게시판의 그 종이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야간 민원 임시 연락처, 그 옆에 적힌 내 번호, 그리고 내 문 앞에서 발견한 장치의 작은 20. 그 두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내가 겪은 모든 기록이 갑자기 너무 현실적인 방향으로 기울어 말을 잃게 됩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장치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도 끝까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는 3시 20분이 지나도 나는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휴대폰을 끄지 않습니다. 벨소리는 꺼도 전원을 끄진 않습니다. 그 습관 하나가 내 밤을 지키는 마지막 장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게시판의 종이는 며칠 지나지 않아 교체됐습니다. 새 종이가 붙고 이전 종이는 떼어지고 누가 임시 연락처를 적어뒀는지 같은 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내 문 앞에서 떼어낸 장치도 결국은 확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붙였는지, 언제 붙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내 번호를 이용했는지, 나는 몇 군데에 문의했고 몇 번은 신고까지 고민했지만 매번 같은 문장들이 돌아왔습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가 있다. 기록이 부족하다. 결정적 근거가 없다. 그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내 밤을 되돌려주진 않았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그 모든 일이 지나간 뒤에도 내가 3시 20분을 완전히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 전후로 나는 무의식적으로 공유기 LED를 한 번 보고 현관문 손잡이를 한 번 보고 휴대폰 화면을 한 번 켭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정말 없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차이가 내 삶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가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12 기록도 없고 미등록 장치도 없고 부재중도 없습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잠깐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도는 다음 날 더 큰 불안을 남깁니다. 패턴이 사라졌다는 건 끝났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다른 모양을 고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전부터는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휴대폰 상단에 통신사 알림이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 내용은 읽히지 않습니다. 켜는 순간 사라지니까요. 그 알림이 그냥 앱 오류인지 내가 예민해져서 그런 건지 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확정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나는 이제 기록을 믿어야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기록이 비는 순간 가장 먼저 불안해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의 112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내 폰이 아니라 내 삶에 남겼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심코 자기 휴대폰을 한번 확인했다면 오늘 밤